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세상과 이렇게 벽을 쌓고 지내는 고립 은둔 청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나이에 방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도시주택실 업무는 아닌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도시주택실 조례 중에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기 8조에 보면은 취업 상담 및 자립 지원을 제공받기 위해 조례 지원 대상에 고립 은둔 청년을 포함하는 조항을 하나 좀 넣었으면 하는 거거든요. 왜 이게 주거 문제랑 연관이 되냐면은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혼자 살아요. 30% 이상, 50% 이상 그런 식으로 조사가 나오거든요. 도시주택실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25년도 경기 아이 놀이터 예산 편성 시 도비 시군비 매칭 비율 5대5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서는 매칭 비율 3대7 유지, 총 사업 규모 축소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사실은 그 아이 놀이터가 저희가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우리 언론 보도를 보셨죠? 탄성 소재 바닥재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뇌진탕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유해성 검사를 했는데 기준치 초과하는 발암 물질이 굉장히 많이 검출됐다는 얘기가 있죠. 예. 전부 다 1급에서 2급이에요. 예. 이 기사를 보면은 발암 물질에서 노는 아이들로 되어 있어요. 발암 물질. 안전한 친환경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안전관리과와 우리 정원산업과가 협력을 해서요.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조성 TF팀을 좀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부서가 있다라고 하면 협조를 하셔서 법 제도 개선이나 놀이시설 관리 체계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부화동에 대한 주택 얼마나 공급이 돼 있죠? 30호입니다. 실질적으로 250명의 자립 청년들이 지금 사회에 나가는 건데 그 많은 다른 자립 청년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혹시 그런 실태 조사하거나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자료조차가 없다라는 게 저희 현실인 것 같고 혹시 이 홍보물 네. 보셨습니까? 눈물겨웠어요. 현장 설명도 하나의 홍보 방안이겠죠. 물론 이제 담당 부서가 이런 언론 홍보까지는 있지 않겠습니다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생색 보여주기인 것 같아요. 이 사업 제대로 하시려면 담당자들께서는 현장에 목소리 계신 분들을 들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지금 거버넌스나 협력 체계를 잘 활용하시는 게 네. 어떻게 담당 부서 한 분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협력 체계라도 시너지 효과를 내시는 게 네. 더 힘을 덜 들이는 거고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또 대처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지금은 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술에서 이 50%를 가상금으로 증세 조성되고 그 기금을 가지고 10%는 주민 지원 기금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작년 도정 질문에서 이제 수도권 매립지에 관해서 이권 카르텔 문제를 제가 언급했어요. 예. 그 매립지 운영위원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예. 이 매립지 종료 시점에서 김포시가 되찾아야 할 부지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4자 협의회 수도권 매립지 대체 부지 또 4차 공모전에 담당 조직 신설과 인력 확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도시 바람길 숲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숲을 조성한다 하는데 특히 교통섬에 도시 바람숲길을 조성하는 의도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정화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교통섬은 차량을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시야를 가리면 안 되는 거죠. 기껏 수십억 원 예산 투입해서 나무 심고 조경했는데 향후에 운전자와 보행자에 의해 민원이 제기되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도시 바람길 숲 추진하면서 생육 상태 좋은 나무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고사목은 제거할 수 있지만 멀쩡한 수목을 제거하는 게 도시 바람길 숲 사업의 본래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이 정도면 그린워싱 아닙니까?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서 도심진의 자투리 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고해 주시고 주민들의 수렴을 통한 추종 선정을 통해 지역 맞춤형 도시 바람길 숲 그리고 사업 취지에 맞는 도시숲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J 라이브시티 대표가 자기네는 아직도 할 수 있고 하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다면서요. 한 10여 년 동안 CJ가 지금까지 못 해온 것 때문에 경기도는 브레이크를 걸었고, 이 무조건 CJ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설득할 건지 아니면 나도 CJ라고 외쳐야 되는지 답을 달라는 거예요. 답을.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추름추란 말이에요. 경기도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계속 CJ가 짓고 CJ가 운영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방법을 찾아주는 게 경기도 일 아닐까요? 두 번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적률에 대해서 저희가 11월 1일 날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죠. 네네. 이 기본 용적률은 사실 사업성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고양시의 기본 용적률 정하는데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감사 제도에 대해서 네.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사건이 262건이었는데 지자체 처분됐는 거하고 법원 처분하고 차이가 나는 거가 179건 68%나 됩니다. 불기소 처분이 38건이고요. 최초 처분보다 50% 이상 감액된 것이 142건 54.2%나 됩니다. 기획감사, 민원감사에서 가태료 부과를 1억 1,800을 가태료 부과해서 받았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입주민들의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명확한 감사활동 수행 기준이 부재하다는 내용을 또 나와 있어요. 통일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실무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적극적인 관리 면책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러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태료 부과 심의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해라. 오늘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전세 피해 주택 주거 환경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시행한 설문조사 현장 조사가 첫 실태 조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에서 이런 노후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사업과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인 건 아시죠? 이 사업과 연계를 통해서 이런 피해자들이 정말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개선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을 텐데요. 경기도가 이러한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실현하고 있지 않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피해 주택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긴급 복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비와 시설 유지를 위한 선제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공사가 이제 사업 규모도 커지고 또 복잡한 소송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무실을 법률 지원부로 조직을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이 어떻습니까? 부를 바뀌면 아무래도 팀이 생길 거고 그 조직을 좀 확대해서 이 문제는 2019년도에 한국능률협회에서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 조직 진단 때 이미 나온 얘기예요 지금. 주택공사에서도 알고 있을 건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시시하다가 이제 사고가 커지고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잘 나타난 거예요. 인원을 늘려야 되겠죠? 인원 늘리면 그냥 늘릴 수 없는 거잖아요. 인원 늘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때 현재 소송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소송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특히 50억 이상 소송건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서를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 자립 10만 가구, 그다음에 미니 태양광 지원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기회소득마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전력 자립 10만 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이 한 3년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집계는 23년, 24년 전력 자립 10만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한 6천 가구 정도. 10만 가구 하려면 한 10년 정도 걸려야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다 차광만씩 다는 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성도 있고 그래서 좀 지혜 처복을 좀 적극적으로 해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10만 가구 하는 데는 그게 그 설치하면은 프로테이지 작성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쪽 부서하고 협약서를 쓰는지 아예 그렇게 하시려고 해서 아예 업무 보고 때 제가 계속 2번인가 지적을 했거든요. 이거 말로만 하지 뭐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다음 우리 그 광명시흥
도시 천담지구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 군데는 한 280평을 지금 쓰고 있고 다른 데는 뭐 좀 더 큰 평수를 아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상을 받고 나가서 이제 이전지를 받을 경우에 한 군데는 한 200평을 받을 수가 있고 한 군데는 한 140평밖에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한 200평 가까이가 들어가야만이 기계 설치가 되는데 140평을 받을 경우에는 이전을 할 수도 없다. 현실에 맞게끔 땅 평수도 좀 이전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GH가 잘못하고 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쪽 분들이 말하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GH가 잘 풀어주셔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 덜렁 그냥 가지고 와서 내 쫓고 땅은 이거 주고 너네들 해라. 그러니까 이런 좀 상당히 불만이 많고 끝까지 영도소송을 이분들 하겠다. 전체적인 사업이 다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서로 간에 좀 민의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탄소 중립과 공간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는 탄소 중립 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줄였냐, 재생에너지를 확보했냐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제한되는 수준입니다. 이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좀 더 구체적인 이 탄소 중립 공간 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별 건축물 단위로 규제를 했던 온실가스나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기준을 지구 단위, 공간 단위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GH에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구체적인 탄소 중립 공간 전략, 그러니까 실행 계획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고민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요청드리고요. 도민들도 공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GH와 도시주택실이 좀 적극적으로 실행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